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모의고사 1회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 2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유통의 도매 기능 중 상적 유통 기능이 아닌 것은, 우리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항상 말씀드렸죠. 상적 유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어 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되어 있고, 상적 유통과 또 반대되는 게 바로 물적 유통이죠. 자, 물적 유통은 소유권 이전 앞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것들이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적 유통이 아닌 것은 신상품 개발 기능이다. 그 다음에 장기 보관, 보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신유통 경로 개발 기능, 그 다음에 거래처 발굴 육성 기능, 판매 촉진 기능 다 소유권 이전 판매랑 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2번입니다. 아래 글상자 기억, 니은, 디귿에서 설명하는 유통경로 효용.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유통경로 효용이다. 효용. 우리 매번 나오는 거죠. 유틸리티. 상당히 잘 나오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깨쓰죠. 맞힐 문제가 없습니다. 자, 1번. 자,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용이한 곳에서 이게 장소잖아요. 장소적 효용이죠. 장소적 효용.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권한이라는 건 뭡니까? 소유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소유의 효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 시간이죠, 시간. 시간적 효용이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근데 이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이런 문제를 틀리면 맞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빠르게. 문제 3번인데, 문제 3번은 도매상의 유형입니다. 도매상의 유형 중에서 한정기능 도매상에 관련된 내용이고, 2023년도도 유사한 문제가 이게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입지를 선정할 때 취급상품의 물류비용을 고려할 필요성이 가장 낮은 도매상의 유형이 뭐냐? 여기 보면 직송도매상, 판매 대리점, 제조업체 판매사무소, 일반 자파도매상, 전문도매상 쭉 나와 있습니다. 일반 도매상, 전문도매상, 얘네들 다 뭡니까? 완전기능 도매상이죠. 완전기능 도매상이다. 완전한 기능, 모든 기능을 다 해주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취급상품의 물류비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가장 낮은 거, 물류비용이 따로 안 드는 애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정답 뭡니까? 직송도매상이죠. 드랍시퍼예요. 드랍시퍼. 도매상이지만 얘네들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기계라든가 목재라든가 엄청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 도매상이지만 자기네가 갖지 않고 제조권자, 제조하는 사람 있으면,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제조업자한테 띠리링 전화해가지고 지금 주문 들어왔으니까 몇 개 얼른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중기계, 아니면 벌크 화물, 아니면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 직송 도매상이다. 생산자가 직접 구매자한테 직송해 주는 거죠. 도매상이 누구한테? 제조업자한테 연결하면 제조업자는 누구? 그쵸, 구매자. 구입하는 사람한테 직접 보내준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도매상은 물류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는다. 전화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 4번 보시고요.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유통경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거치되는 통로 또는 단계를 얘기한다. 매번 얘기하는 것이죠. 유통경로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얘는 멀리 떨어져 있죠. 가운데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매개 역할. 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통이다. 이 유통에는 상적 유통, 상유가 있고, 그다음에 물적 유통, 물류가 있다라는 거 이미 다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자, 2번 보면 유통경로는 생산자의 직영점과 같이 소유권의 이전 없이 판매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없이 판매 활동만 수행하는 애들도 있다. 세 번째 보면 유통경로는 탄력성이 있어서 다른 마케팅 요소와 마찬가지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 다른 유통경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그렇지 않죠. 자, 유통경로 플레이스는 가장 비탄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란 건 뭐냐? 여기 여기 생산자가 있고, 도매상, 소매상이 있으면 이 유통 경로가 한번 결정이 되면 바꾸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 전환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전환 비용이 아주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비밀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전환이 용이하지 않다. 그 다음에 다른 마케팅 요소와 마찬가지로 변화하면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비탄력적이다. 출제가 여러 번 됐었죠.
네, 4번, 5번 지문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로는 시간적, 장소적 효용뿐만 아니라 소유적인, 형태적인 효용도 창출한다더라. 시간적 효용은 보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소적 효용은 운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유적인 것들,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할부라든가 신용 기능을 부여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태적 효용, 대표적인 게 분할 같은 것, 아니면 유통 가공 같은 것들이 형태적 효용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한다. 자, 문제 5번.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 이질적인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적합한 용어는 뭐냐? 그러니까 이질적인 제품들을 자, 동질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 것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이잖아요. 등급, 정답은 1번이요. 소팅 아웃이라고 하고 등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급 분류라고 하기도 하죠. 등급 분류. 네, 분류라고 하기도 해요. 이 세 가지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표. 이 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구분이고, 여긴 동질적 생산물. 여긴 이질적인 거죠. 이질적 생산물. 여기 산계 나눔이라고 그러죠. 또는 여기는 집중, 모음이라고 그래요. 모음. 모으는 거죠. 자, 이질적인 거예요. 이질적인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생산물로 구분하는 거. 이게 뭐냐? 자, 이질적인 생산물로 구분하는 거. 그죠? 여기 보면 동질적인 생산물을 자, 나누는 거. 이거 분배라고 하고요. 분배. 여기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등급이라고 그러죠. 등급 분류. 영어는 sorting out이라고 한다. sorting out. 분류 내지는 뭐 등급 분류, 그죠? 뭐 분류 뭐 이렇게 다 다양한 이름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등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셋 다 같은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집적 accumulation이죠. 집적 모으는 것이고요. 구색가춤이죠. 여기는 구색가춤. 자, 요 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문제 6번 넘어가도록 하죠. 유통경로와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에 관련된 것이죠. 뭐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라든가 변동비 우회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1번에 보면 거래의 일상화를 통해서 재반 비용의 감소와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중간상의 개입으로 공간적인 시간적인 불일치를 해소할 수가 있다더라. 세 번째 보면 생산자의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비자의 소품종 대량 구매의 니즈로 인한 구색, 그 다음에 수량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 반대로 돼 있죠. 생산자는 어때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 자, 구매자는 다품종 소량, 그죠? 소량 뭐야? 소량 생산은 아니잖아. 다품종 소량 뭐야? 구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빈도 배송. 이게 바뀌었어요.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관련돼서도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총거래수죠.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 최소화의 원칙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전문화죠, 전문화. 전문화 또는 분업화죠. 분업화의 원리. 또 하나는 또 뭐 있어요? 변동비 우회 원리가 있죠. 변동비 우회 원리. 그다음에 집중 저장, 집중 준비라고 하기도 하고, 집중 저장의 원리라고 한 게 있죠.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와 뭐 똑같진 않지만 이걸 묻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7번. 유통 경로의 수직적 통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냐? 첫 번째 보면 적어도 2단계가 아니야. 3단계가 아니라 2단계. 수직적이잖아요. 뭐 서플라이어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그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으면 적어도 뭐 이렇게가 됐던 뭐 이렇게가 됐던 2단계 이상. 2단계 이상의 유통 경로를 통합하는 거. 위아래로 통합하는 것이죠. 자, 2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적게 듭니까? 많이 들잖아요. 통합을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라는 거. 세 번째, 기능 수행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되는데 통제가 용이하죠.
왜?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통제가 용이하다. 근데 개별적인 경로 구성으로 돼 있다면 통제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 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5번 같은 경우 경로 구성원이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품을 취급할 경우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품종이 아니죠. 소품종 대량 생산. 이때 소품종 대량 생산해야 뭐예요? 규모의 경제도 발생을 하잖아요. 경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여기는 소품종 대량 생산 제품을 취급할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라는 거. 자, 7번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문제 8번은 유통 커버리지 전략에 관한 내용이고 선택적 유통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개방적 유통 있었죠? 개방적 유통. 다른 말로는 집약적, 집중적이다. 집약적 유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집중적 유통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물건을 달라는 데는 다 주는 거죠.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단계가 선택적 유통이에요. 선택적 유통은 일정 기준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물건을 퍼뜨릴 수는 없다. 우리 물건을 갖다 너무나 남발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그쵸? 상인한테 물건을 주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는 전속적 유통이죠. 전속적 유통. 전속 계약 맺은 only one 아니면 극소수한테만 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적 유통에 대한 설명 뭐냐? 1번이죠. 제조업자가 한 지역에 제한된 수예요.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애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 2번에 보면 정답 1번이고요.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업자의 지배력이 강하다. 유통업자에 대한 제조업자의 지배력이 매우 강한 거 뭐예요? 이건 아까 그죠? 전속적 유통이에요. 전속 계약을 맺으면 걔한테만 주는 거예요. 상대 지배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통제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 3번에 모든 제조업자들의 상품을 제한 없이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적 유통 이렇게 되겠죠. 4번, 5번도 전속적 유통에서 좀 맞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가도록 하죠. 문제 9번은 유통 경로의 길이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거 쭉 되어 있는데 쭉 보면 이거 뭐예요? 유통 경로 결정 이론이죠. 유통 경로 결정 이론에 관련된 것이다. 특히 1번,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경로 구성원들이 경로 활동 수행을 가능한 한 제조업자에게 연기하려고 한다면 경로 길이는 짧아진다. 연기, 투기 이론이죠. 연기, 투기 이론. 이번에 보면 경로 구성원들이 제조업자 대신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사재기를 하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서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여기 연기고 여기는 투기란 말이죠. 연기, 투기 이론이다. 투기하려고 하는 경우는 경로가 길어지겠죠. 서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연기 투기 이론은 기본적으로 재고 보유에 따른 위험 부담을 누가 감수하느냐 이런 것이다 라는 거. 3번 소비재의 경우 산업재와 달리 개별 소비자의 지역적인 분산, 소량의 빈번한 구매 등의 특성을 가지며 소비자는 가능한 한 최소의 재고를 유지하려고 하므로 긴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다. 자, 보면 소비재가 있고 B2C죠. 산업재가 있다. B2B라고 합니다.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직접 유통이에요. 직접 유통. 직접 유통 경로이기 때문에 짧죠. 소비자는 표준화되어 있단 말이죠. 얘는 길다. 유통 경로가 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보면 중간상이 제조업자보다 마케팅 기능을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제조업자는 원가 우위가 있는 제조 부분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마케팅 기능들은 중간상인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유통 경로의 길이는 길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어떤 기능에 대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건 내가 잘한다라는 거. 잘하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유통 경로상에 있는 다른 애들한테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기능 위양 이론이다. 기능 위양 이론. 비용 우위를 갖는 기능만 내가 수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5번이 거꾸로 됐다. 유통 경로 길이 결정에 있어서 거래 비용 이론. 자,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윌리엄슨의 시장 거래 비용 이론이죠. 자, 내부화 비용입니다. 내부화 비용, 다른 말로는 수직적 통합 비용이라고 하죠. 내부화 비용이 시장 거래 비용보다 높아지면 유통 경로의 길이를 가능한 한 길게 설계한다라는 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5번에 있어서 수직적 통합비용 있죠? 통합비용. 내부화 비용이라고 합니다. 내부화 비용. 자, 요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거기 나와 있는 시장 거래 비용. 시장 거래 비용. 요거랑 비교했을 때, 자, 유통 경로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유통 경로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용들을 다 합친 거죠. 여기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거를 다 서메이션 한 거. 요거랑 수직적 통합하는 비용 비교했을 때, 얘가 커버린다. 얘가 커버리면 뭐예요, 이건? 수직적 통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통합의 뭐예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시장 거래 비용 이론. 시장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5번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짧고 긴 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크죠. 사이즈가 큽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요. 제일 어려운 문제다.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1번, 2번은, 자, 1번, 2번 뭐였어요? 투기적인 거, 그 다음에 연기하는 거, 연기 투기 이론. 4번 같은 경우는 기능 위양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죠? 자, 문제 10번 가죠. 문제 10번. 문제 10번은 소매업체 발전 이론인데 이거는 이 과목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 마케팅에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면 상품의 구색 측면이에요. 상품의 구색 측면에서 소매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종합 점포에서 자, 다양한 제품을 취급했다가 업태가 많았다가 내지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했다가 몇몇 종류의 전문 제품 이건 뭐야? 제품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죠. 제품의 다양성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는 거죠. 제품의 계열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게 뭡니까?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다. 아코디언 이론. 저는 2번이고 문제 숫자로 본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 2번 연타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문제 11번은 유통법규입니다. 유통법규. 유통법규 중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나올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하나, 대규모 점포 등. 자, 영업제한이죠, 영업제한. 요거 하나 중요하고요. 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또 하나, 유통관리사의 직무죠. 유통관리사의 직무도 매우 잘 나온다. 자, 또 하나, 체인사업이죠. 체인사업의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건 꼭 알아두시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다. 이 문제. 자, 의무 휴업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도 주어도 잘 알아두시라고 했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대규모 점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한테 뭘 해야 돼? 얘네들한테 개설 등록을 해야 돼. 개설 등록. 개설 등록을 해야 돼. 등록. 등록을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업? 대규모 점포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오전 10시까지,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업시간 제한할 수 있다. 얘네들은 매월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자, 3번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동일 상권 내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이런 거 없어요. 자, 네 번째 보면 영업시간 제한, 그 다음에 의무 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지자체, 그죠? 조례로 정한다라는 거. 또 조문에 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이 5번 지문 때문에 2024년도에 또 이게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에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 관련돼서 또 설왕설래가 많이 있어요. 여하튼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12번. 완전기능 도매상에 대한 설명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완전기능 도매상이죠. 완전기능 도매상 뭐가 있겠어요, 얘네들? 저희 보면 일반 상품 도매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품 도매상도 있죠. 그 다음에 한정상품 도매상도 있어요. 자, 얘네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완전기능 도매상. 자, 얘네들을 합쳐서 상인 도매상이라고 있어. 상인 도매상. 상인 도매상을 보면 완전기능 도매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죠.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거 앞에 문제 있었죠. 직송 도매상을 포함한 한정기능 도매상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기능 도매상. 자,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얘네가 엄청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얘네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12번. 적합하지 않은 거 뭐냐? 1번. 도매상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전 기능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한정 기능 도매상 한정된 것만 해주는 거죠. 현금 무배달. 현금 무배달 도매상. 그 다음에 트럭 도매상도 있겠죠. 트럭 도매상. 그다음에 직송 도매상. 그 다음에 진열 도매상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능만 하는 거죠. 한정된 기능만 한다. 거기에 비해서 완전 기능 도매상은 모든 기능과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 이번에 보면 일반 상품 도매상, 한정 상품 도매상 여기까지 좋은데 얘는 뭐예요? 얘는 아니다. 얘는 완전 기능 도매상이 아니라 한정 기능 도매상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최근 국내외 유통산업 동향과 추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시는데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정답은 4번인데 업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보다는 매출이 아니라 매출보다 이익이 매우 중요하다. 최종적으로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14번. 마이클 포터 5 폴시스 모형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건 매번 나오는 거죠. 매번. 뭐 항상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 다 알아두셔야겠죠. 5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정답 5번인데 대체재가 많을수록 시장의 매력도는 높아집니까? 대체재가 많다라는 건 경쟁자가 많다라는 것이고 경쟁자가 많다라는 건 이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이에요. 먹을 게 별로 없다. 산업 전체 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력도는 낮아진다. 정답은 5번. 자, 15번 문제. 산업 환경 분석 모델 중에서 스텝 모델입니다. 스텝. 다 아시겠죠? 스텝. S. 소셜 컬처, 사회문화적인 환경이죠. T는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환경. 자, E는 이코노미, 경제적인 환경. P는 폴리티컬, 뭐 정치적인, 아니면 법적인, 법률적인, 아니면 뭐 행정적인, 뭐 이런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스텝 분석은 사회문화적인 환경 좋습니다. 기술적인 환경, 거시적인 환경, 거시 경제적인, 경제적인 환경이죠. 그 다음에 경쟁 가격 환경, 이런 것들은 없죠. 이거에 또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고 이 중에는 경쟁 가격 환경 분석 이런 것도 없죠.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쭉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에 보면 추가적으로 정책 규제, 정책은 뭡니까? 이거죠, 이거. 뭐 행정적인 것들, 아니면 정치적인 것들, 법률적인 것들, 요거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문제 16번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BCG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른 것은 뭐냐? 올바른 것은 A번 보면 BCG 매트릭스는 시장 성장률, 좋죠? 두 가지 변수입니다. 하나는 절대적이 아니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렐러티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그러니까 A번은 나가리죠. 틀린 거죠. 틀린 거. A번이 들어간 놈들은 다 지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1번, 일단 2번은 정답이 아니다는 얘기. 2번 보면 BCG 매트릭스 자금 적소. 자, 캐시카우죠. 캐시카우. 영역에서는 현상 유지 또는 수학 전략을 취한다.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죠. 그 다음에 3번에 C번 보면 BCG 매트릭스 문제아가 있습니다. 문제아는 뭡니까? 자, 문제아 영역은 퀘스천 마크죠. 퀘스천 마크. 내지는 프로블럼 차일드라고 합니다. 문제아 영역은 시장 성장률은 높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낮은 애들이죠.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이 아니라 높잖아요.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뭐 낮은 애들이죠. 낮은 애들. 그러니까 C번도 틀렸죠. A번, C번은 틀렸어요. C번이 들어간 놈도 다 지워야 돼. C. 정답은 3번이다. 3번.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7번. 자, 조직의 형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문제죠. 그 중에서 직계 참모식 조직. 자, 요런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직계 참모식 조직.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영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영어 표현 본다면 라인 스텝 조직이에요. 라인 스텝 조직. 스태프 조직. 요거의 단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뭐냐. 명령 체계와 조언, 그 다음에 권고적인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등등 쭉 나와 있는데 5번을 보면 명령이 통일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이 통일되지 않아 전체 질서적인 관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라인 조직 어떻게 생겼어요? 라인. 위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온 형태다. 여기다가 뭐가 하나 붙은 거예요? 여기가. 스태프가 하나 더 붙은 거죠. 기본적으로 얘는 뭐를 근간으로 한다? 라인 조직을 근간으로 한다. 라인 조직.
라인 조직은 군대식 조직입니다. 명령 일원화죠. 명령 일원화. 그래서 명령이 통일되지 않는다 이런 단어는 없다. 정답 5번이고요. 18번 유통 경로 심의 원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 보상력, 그다음에 강압력 내지 강권력이라고 하죠. 합법력. 이 세 가지는 조직으로부터 힘이 부여가 된다. 준거력과 전문력은 뭐예요? 이건 개인으로부터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개인으로부터. 보상력, 높은 마진의 허용, 판촉물의 제공,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당근을 주는 것이죠. 강압력, 채찍입니다. 마진폭을 말을 안 들으면 마진폭, 이익을 갖다 덜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판매 독점권도 철회해버려요.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행이라든가 계약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 가장 합법적인 것이고요. 네 번째, 준거력이죠. 일체감. 유명 소매 업체에 유통시킨다는 긍지,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5번 보면 전문력, 오랜 경영 관리에 대한 상담, 조언. 그 다음에 밀어내기라는 게 나와요. 밀어내기. 밀어내기 뭐예요? 강압력이죠.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푸시하는 것이죠. 정답은 5번이다. 5번. 19번. 소비자에게 인도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생산자한테 돌아오거나 폐기되는 것. 다시 거꾸로 들어오는 것. 나갔다가 순방향으로 나갔다 거꾸로 들어오는 거. 역물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리버스 물류다. 리버스 물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수. 그 다음에 폐기. 또 하나는 반품입니다. 반품. 얘네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애들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우리 순방향이라고 해서 순물류라고 그러죠. 순물류. 순물류는 조달 물류부터 해서 조달, 생산, 산해, 판매 물류, 그죠? 판매 물류. 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꾸로 들어오는 것은 회기, 폐기, 반품, 리버스 물류, 역물류라고 한다. 문제 20번인데, 식스시그마 관련돼서 가장 이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절차를 묻는 건 가장 이상한 문제예요.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거는 한 번 출제가 됐었죠, 한 번. 그 이유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식스 시그마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3.4 ppm 다 알아두셔야 되고, 모토로라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품질 경영인 거죠. 품질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들이에요. 불량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100만 개 중에 불량은 불과 3.4개다.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한 게 식스 시그마. 그다음에 드메이크란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벨트 제도. 벨트 제도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 정답은 5번이에요. 가나다라마. 여기 봐. 순서대로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21번 가죠. 물적 유통 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류다. 물류. 자, 물류도 보면 물적 유통이 있고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죠. 물정유통, 물류 관리하는 물류 관리. 얘네들이. 그러다가 로지스틱스.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는 뭐예요? 최근에는 SCM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SCM이 지금의 물류예요. 예를 들어 정보 시스템화 시킨 거죠. 정보 시스템화 시킨 거다. 정보 시스템화 시키면서 유통 경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재고도 줄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됐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쭉 한번 읽어보시죠. 1번, 2번, 3번, 4번 다 봐주시고, 5번에 보면 이것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상품의 운송이나 보관에는 하역 작업이 따르게 되는데 물류 비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하역이다? 그렇지 않다. 운송이 가장 큰 비용, 보관 비용, 그렇죠? 포장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하역은 그 다음 단계다. 제일 많이 드는 게 운송. 22번. 지수평활법에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지수평활법. 시계열 기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 지수평활법은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최근의 자료에 가장 가중치를 높게 주는 것이잖아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보면 여기가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 과거 시점이요. 과거 3년치, 과거 2년치, 과거 1년.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 시점. 요때를 갖다 추정하는 거예요. 추세요. 이때 매출액 내지는 판매 개수가 몇 개가 될지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가팔라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최근으로 올수록 어때요? 최근으로 올수록
그쵸? 가중치를 많이 두는 방법이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지수평할법이다. 지수 함수만큼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23번. 재고관리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5번에 보면 재고가 적정 수준 이하가 되면 미리 결정해둔 일정 주문량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뭡니까? 정량발주법이죠. 정량발주법. 정량발주법은 주로 기계를 많이 이용해, 컴퓨터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CEO라든가 EOS라고 해가지고 자동발주 시스템이죠. 컴퓨터, 그 다음에 어시스트 오더링 해서 컴퓨터가 발주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일렉트로닉이죠, 이거. 일렉트릭. 전자적으로. 그 다음에 오더링 시스템이다. 전자 발주 시스템이다. 자동 발주해주는 거죠. 이건 전기 발주법이 아니라 정량 발주법이다. 1번, 2번, 3번은 다 읽어봐 주시고요. 문제 24번. 24번은 경직 주문량을 고려한 연간 총 재고 비용 구하라는 거죠. 저기 보면 총 재고 비용은 주문 비용 플러스 재고 유지 비용이다. 각각을 구하면 된다. 우리 총 재고 비용을 ATC라고 해요. ATC. 그래서 ATC는 이 공식 있죠? CH. 재고 유지 비용이죠. 재고 유지 비용. 곱하기 2분의 Q 플러스.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재고 유지 비용이에요. 재고 유지 비용. 플러스 오더링 코스트죠. 오더링 코스트 곱하기 Q, D, 그죠? 연간 수량을 갖다가 Q, EOQ로 나눈 것이다. 이걸 갖다가 미분하면 EOQ 공식이 나오잖아요. EOQ.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EOQ를 구해야 돼요. 경제적 주문량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EOQ를 먼저 구해야겠죠. 2 곱하기 D 곱하기 5분의 CH. 이걸 구하시면 된다. 이거 구하면 2 곱하기 연간 수량 얼마예요? 1000개네, 1000개. 오더링 코스트 주문 비용 1에 얼마? 200원. 나누기 재고 유지 비용 40원. 자, 4죠? 쥐어지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하나 없어지고요. 그럼 만이 되나요? 만. 루트만이. 루트만은 100의 제곱이죠? 100이 되겠다. 100인가요? 1000인가요? 100이죠, 100. EOQ는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C 총 비율 구하는 거니까 ATC는 CH 곱하기 2분의 Q 플러스 오더링 코스트 곱하기 D 이거 갖다가 뭘로? Q로 나누면 된다. 여기 보면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40원 나와 있죠. 40원 곱하기 2분의 100 그죠? EOQ가 100개 맞죠? EOQ 플러스 오더링 코스트는 얼마? 200원이다. 200원. EOQ는 아까 100 연간 수요량. 자, 디맨드는 몇 개? 1000개였죠. 1000개.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은 4,000원이 된다. 4,000원. 마지막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가로 안에 들어갈 보관의 원칙도 중요하죠. 별표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출입구가 동일한 경우 입출화 빈도, 입고 출하, 입고 그다음에 출고 빈도수에 따라서 빈도가 높은 놈은 출입구 가까이에, 그죠? 먼 놈은 멀리에, 그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빈도수가 높으면 출입구에 가까운 데다가 보관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빈도수, 회전율이라고, 회전율.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 회전율이 높은 거잖아요.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이라고 한다. 두 번째 점 보면 표준품은 렉에 보관하고 비표준품은 특수한 보관기기 및 설비를 사용해서 보관하는 것은 무슨 원칙이다? 형상 특성의 원칙이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해서 유통물 요 25문제 풀어봤는데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또 쉬운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맞춰주셔야 되고 문제가 조금 긴 것들이 있어요. 뭐 문제 9번이라든가 문제 15번, 그 다음에 11번 이런 것들 문제가 좀 길잖아요. 긴 문제들은 좀 시간을 두고 푸셔야 되고 빠르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하다. 빠르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공식 우리 EOQ 맨날 나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EOQ. 그 다음에 EOQ 아니면 뭐 BEP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EOQ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잖아요. 경제적 주문량.
이런 문제들은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권분석 20문제로 한번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